혹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배신한 사람이 있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텐데요. 남편과 제 친여동생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것도 제가 먹여 살리던 집에서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왜 때로는 피보다 진한 게 물이 될 수 있는지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제 이름은 수진이고 올해 32살입니다. 결혼한 지는 5년이 됐어요. 남편 민호와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만났는데 조용하고 성실한 성격이 마음에 들어 결혼을 결심했죠. 그때만 해도 우리는 정말 행복한 부부였어요. 민호는 중견 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저는 동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습니다.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둘이 알뜰하게 살면서 작은 아파트 전세도 얻고 나름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봄 갑자기 여동생 수빈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빈이는 저보다 3살 어린 29살인데 어려서부터 성격이 좀 자유분방했어요.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이 직장 저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정착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언니, 나 좀 도와줘. 회사에서 잘렸어. 수빈이의 목소리는 울먹울먹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다니던 스타트업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면서 직원들이 모두 해고됐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밀린 급여도 못 받은 채로 말이에요. 원룸 월세도 못 내서 곧 쫓겨날 위기라고 했습니다. 그럼 집으로 와. 일단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새 직장을 찾아봐. 제가 그렇게 말하자 수빈이는 한참 망설이더니 고맙다고 했어요. 민호에게 이야기했을 때도 흔쾌히 동의해줬습니다.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얼마든지 우리 집에서 지내라고 해. 그때만 해도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가족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수빈이는 어려서부터 제가 많이 챙겨줬던 동생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수빈이가 저희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저희 집은 작은 투룸이었는데 거실에 소파 베드를 놓고 수빈이가 잘 수 있도록 해줬어요. 불편했지만 가족이니까 참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1달 정도는 정말 괜찮았어요. 수빈이도 성실하게 구직 활동을 하는 것 같았고 집안일도 도와주려고 노력했어요. 민호도 처제에게 잘해줬고요. 저녁이면 3명이서 함께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수빈이는 취업을 못했어요. 면접을 보러 간다고 하면서 나가지만 결과는 항상 불합격이었죠. 그러면서 점점 집에서 빈둥거리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아침에 제가 출근하고 민호도 회사에 가면 수빈이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저녁에 돌아와 보면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거나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런 날이 계속되니까 조금씩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생활비 부담도 만만치 않았어요. 식비며 공과금이며 모든 게 늘어났거든요. 수빈이한테는 차마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저희만 쓸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수빈아, 구직 활동이 좀 어때?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언니,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나도 열심히 하고 있어. 수빈이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민호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아직 시간이 있잖아. 너무 조급해하지 마. 좋은 회사 찾을 때까지 천천히 해도 돼. 민호의 말을 듣고 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원래 민호는 누구보다 현실적이고 계획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수빈이 얘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관대해지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너무 오래 이렇게 있으면. 제가 말을 꺼내려는데 민호가 저를 제지했어요. 괜찮다고. 가족이 서로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나. 그 순간 수빈이와 민호가 잠깐 눈을 마주쳤는데 뭔가 이상한 기운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제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수빈이와 민호가 소파에 앉아서 뭔가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면 갑자기 대화를 멈추는 거예요. 뭐 이야기하고 있었어? 물어보면 그냥 TV 이야기 이렇게 대충 둘러대곤 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민호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오는 날이 있었어요. 오늘 일찍 오네? 물어보면 일이 일찍 끝나서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날이면 수빈이가 특별히 예쁘게 화장하고 있었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의심하면서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 설마 제 남편과 제 친동생이 그런 일을 할 리는 없다고 믿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마트에 장 보러 나갔다가 깜빡한 게 있어서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는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수빈이의 목소리였어요. 괜찮아, 수진이는 한참 안 올 거야. 그건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거실을 몰래 들여다봤는데 두 사람이 너무 가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민호가 수빈이의 손을 잡고 있었고 수빈이는 고개를 숙인 채 어색해하고 있었습니다. 언니한테 미안해. 수빈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은 그런 걱정하지 마. 우리만 알면 되잖아.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조용히 현관으로 나와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그래도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었어요. 혹시 다른 뜻의 대화였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의 이상한 기운들, 너무 가까워진 두 사람의 관계. 그날 밤 민호와 마주 누워 있는데 평생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제 남편이 맞나 싶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혹시 오해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부터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행동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거든요. 제가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행동했지만 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앞으로 얼마나 더 충격적인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 이후로 저는 탐정이 되어버렸어요. 매일매일이 고문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게 되고 모든 대화와 눈빛을 분석하게 됐거든요. 월요일 아침 저는 일찍 출근한다고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차를 돌려서 다시 집 앞으로 왔어요. 15분 후에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는데 거실에서 민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에 저에게도 잘 안 보여주던 그런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수빈아, 이거 어때? 민호가 뭔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오빠 정말 센스 있어. 수빈이의 대답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언제부터 민호를 오빠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결혼할 때부터 형부라고 불렀는데 말이에요. 그날 저는 회사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동료가 뭘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을 못했고 아이들과 놀아줄 때도 멍한 상태였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펑펑 울었어요. 그래, 이제 확실해졌어. 내가 바보였구나. 하지만 여전히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의심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화요일 밤에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민호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민호의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화면에 수빈이라는 이름과 함께 메시지 일부가 보였어요. 오늘도 고마웠어. 언니가 없을 때.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때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어요. 민호가 곧 나올 거라는 생각에 급히 자리를 피했어요. 그날 밤 민호 옆에 누워 있으면서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5년 동안 쌓아온 결혼 생활, 믿었던 가족, 모든 게 거짓말 같았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면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수빈이의 태도 변화였어요. 원래도 집안일을 잘 안 도와줬는데 이제는 아예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어요. 설거지를 하라고 하면 언니, 나 오늘 면접 봤는데 너무 피곤해 이런 식으로 빠지려고만 했어요. 더 웃긴 건 민호였어요. 평소에 저한테는 설거지 좀 해놔, 빨래 좀 개어놔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수빈이한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수빈아, 피곤할 텐데 그냥 쉬어. 내가 할게. 수빈아, 뭐 필요한 거 없어? 마트 가는데 사다 줄까?
언제부터 이렇게 친절한 남자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점점 더 차가워지면서 말이에요. 수요일 저녁 참다 못한 제가 수빈이에게 직접 말했어요. 수빈아, 이제 진짜 독립할 생각 해봐야 하지 않을까? 벌써 넉 달째잖아. 그러자 수빈이가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언니, 나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그럼 나가라고 직접 말하지 그래. 애둘러서 말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너도 이제 독립적인 생활을. 알았어. 나갈게. 어차피 눈치도 보이고 불편했어. 그때 민호가 끼어들었어요. 야, 수진아. 왜 그런 소리를 해? 수빈이가 얼마나 힘든데. 여보, 나는 수빈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기적인 거지.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급하게 내보내려고 해? 그 순간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 남편이 내 동생 편을 들면서 저를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5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넉 달 동안 집에서 놀고 먹는 처제 편을 들면서 아내인 저를 비난하는 거였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이기적이야. 내가 나쁜 사람이야. 저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베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억울하고 서러운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아팠어요. 더 웃긴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민호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보, 어제는 좀 예민했나? 수빈이 일자리 구하면 금방 나갈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지금 저를 가지고 놀고 있구나. 저한테는 관대함을 요구하면서 자신은 제 동생과 뭔가를 꾸미고 있으면서 말이에요. 목요일 밤에는 정말 견딜 수 없어서 베스트 프렌드 미경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미경아,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왜? 무슨 일이야? 모든 상황을 다 얘기했어요. 수빈이가 집에 온 것부터 이상한 분위기, 민호의 태도 변화, 어제 있었던 일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미경이는 한참을 듣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수진아, 그거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남자들이 원래 그런 게 아니야.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처제한테 그렇게까지 친절하지 않아. 그래도 설마가 아니라 확실하게 알아봐. 이렇게 의심만 하고 있으면 너만 병 걸려. 미경이 말이 맞았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었거든요. 의심과 확신 사이에서 매일매일 괴로워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금요일 저는 결심을 했어요.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추측만 할 수는 없었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에 따라 제 인생을 결정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는 몰랐어요. 진실이라는 게 때로는 알지 않는 게 나을 만큼 잔인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된 후에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토요일 아침 저는 일부러 시장에 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집 근처 카페에서 2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잡을 작정이었거든요.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거실에도 아무도 없고 민호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방 앞에 다가가서 귀를 기울여 보니 민호와 수빈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언니한테 들키면 어떡해? 수빈이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참자. 곧 모든 게 정리될 거야. 민호의 대답을 듣는 순간 정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현관으로 나와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미경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확실해졌어. 어떻게 하지? 미경이는 곧바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수진아, 이제 결정할 때야.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 그래도 혹시가 뭐야? 이미 다 들었잖아. 이제 너만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야. 미경이 말이 맞았어요. 저만 바보처럼 모른 척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멀리 드라이브를 떠났어요. 한강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지난 5년의 결혼 생활, 수빈이와의 어린 시절 추억들, 모든 게 스쳐 지나갔어요.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매일매일 속이면서 사는 것도 배신당하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도 한계였습니다. 월요일 저는 회사에서 반차를 냈어요.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면 승부를 할 작정이었어요. 집에 들어가니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거실 소파에서 민호와 수빈이가 다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의 팔이 수빈이 어깨에 올려져 있었고 두 사람은 뭔가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목소리를 듣고 두 사람이 깜짝 놀라며 떨어져 앉았어요. 언니, 언제 왔어? 수빈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다 알고 있어요. 민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뭘 알고 있다는 거야? 우리 그냥 뭐요? 처제하고 그냥 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토요일에 다 들었어요. 방에서 둘이 무슨 얘기하는지 말이에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수빈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언니 미안해.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어쩔 수 없이 언니 남편이랑 바람을 피운 거야? 민호도 결국 고백했어요. 수진아 미안하다. 우리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냥 자꾸 마주치다 보니까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럼 저는 뭐예요? 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저는 대체 뭐예요? 그때 수빈이가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언니도 알잖아. 우리 원래 어떤 사이였는지. 언니가 먼저 민호 오빠를 뺏어간 거잖아. 뭐라고? 대학교 때 오빠는 나를 좋아했어. 그런데 언니가 끼어들어서.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수빈이는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어려운 처지를 핑계로 우리 집에 들어와서 민호를 되찾겠다는 계획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 집에 온 거구나.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었던 거지. 수빈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만 봐도 답은 뻔했죠. 그날 저는 짐을 쌌어요. 더 이상 이 집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었거든요. 민호가 붙잡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진아, 다시 생각해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시작이요? 제가 바보로 보여요? 저 없는 사이에 제 동생이랑 뭘 했는지 다 알면서. 일주일 후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수빈이와도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부모님께도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믿지 못하시더니 나중에는 더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런 애가 어떻게 내 동생이야. 앞으로 우리 집 문턱에도 못 들어오게 해라.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작은 원룸이지만 제 공간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기도 하지만 그 집에서 매일매일 속으면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더라고요. 미경이가 들려준 소식에 따르면 민호와 수빈이는 지금도 함께 살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 많이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서로에 대한 죄책감과 주변의 시선 때문에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걸 들었을 때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약간의 씁쓸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했거든요. 결국 그들도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결단을 내린 게 정말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대로 참고 살았다면 저는 평생 속으면서 살아야 했을 테니까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해요. 하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것도 결국 자신의 몫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부디 용기를 내세요. 자신을 속이면서 사는 것보다 진실을 마주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걸 제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때보다 훨씬 강해졌어요. 그리고 진짜 저를 사랑해줄 사람을 만날 준비도 되었고요. 때로는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한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저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